어둠이 창문을 두드리는 그 밤. 형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우던 순간. 나는 형의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눈빛이 나를 스치자 세상이 멈춘 듯한 그 짧은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숨겨진 비밀. 그리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 그날 밤. 영화가 끝난 후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왔고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스산한 속삭임을 더하는 저녁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18살의 민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그렇듯 형인 지온 오빠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빠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말했다. 민준아, 오늘 친구 하나 데리고 영화 볼 건데? 너도 같이 보자. 재미있을 거야. 오빠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밝고 강제적이었다. 25살의 오빠는 이미 직장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동생처럼 챙겨주려 했었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왜냐하면 오빠의 친구라는 말 속에 숨겨진 그 익숙한 긴장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빠의 친구. 승민 형. 그를 처음 본 건 작년 여름. 오빠의 생일 파티에서였다. 승민 형은 오빠와 동갑. 25살의 건장한 청년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오빠와 절친으로 지내는 사이로 늘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나에게 그는 달랐다. 그의 시선이 스치면 내 가슴이 이유 없이 빨리 뛰었고 그 눈빛 속에 담긴 따뜻함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학교 친구들은 여자아이들 이야기로 하루를 보냈지만 나는 그런 대화에 끼지 못하고 혼자 그림자처럼 지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세상의 기대와 어긋난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다. 저녁 7시. 오빠와 승민 형이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승민 형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지훈아. 나 왔어. 민준이도 있네? 오랜만이야.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검은 재킷을 입은 그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을 노을에 비쳐 더 돋보였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빠가 고른 액션 영화를 틀었다. 화면 속 폭발음이 터질 때마다 오빠는 신나서 소리쳤고 승민 형은 웃으며 과자를 나눠주었다. 민준아, 이거 먹어봐. 매워. 그의 손이 내 손에 스치자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 접촉은 우연이었지만 내 피부에 남은 온기가 지워지지 않았다. 영화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나는 슬쩍 승민 형을 훔쳐보았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옆모습은 평소와 달리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오빠는 이미 졸기 시작했고 나는 그 틈을 타 조용히 부엌으로 물 한 잔을 가지러 갔다. 그런데 돌아오니 승민 형이 내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영화 재미없어. 왜 나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앉았지만 그의 어깨가 내게 가까워진 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면서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터지듯 내 마음속 폭풍도 시작되었다. 영화가 끝난 후 오빠는 피곤한 듯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너희 둘이 마저 봐. 나 좀 자야겠어. 오빠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승민 형과 나. 단둘이 남은 공간.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요즘 학교 어때? 지훈이가 말하길. 내가 좀 피곤해 보인대.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목까지 차올랐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그냥. 시험 때문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승민 형이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살짝 닿았다. 민준아.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지? 내 눈빛이 슬퍼 보이네? 그 말에 내 안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형. 제가 이상한가 봐요. 친구들처럼 안 되고 매일 혼자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승민 형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민준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솔직한 거지.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 그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승민 형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그는 오빠처럼 활기찬 사람이 아니었다. 비슷한 혼란 속에서 헤매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야.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 진짜라면 그게 다야. 그의 말은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새벽까지 앉아 있었고 그 대화는 내 인생의 첫 번째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오빠에게 세상에 알려줄 수 없는 이 감정. 그날 이후 내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오빠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물었다. 어제 승민이랑 뭐 했어? 늦게까지 깨어 있었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영화 리뷰나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승민 형의 손길이 떠올라 가슴이 아렸다.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 서울의 빌딩 숲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감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승민 형은 오빠의 친구일 뿐. 나보다 7살 많고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걸까? 며칠 후
승민 형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민준아. 다음 주말에 시간 돼. 산책이나 할까? 나는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네. 형. 그 주말. 우리는 한강 공원으로 갔다. 가을 단풍이 물결처럼 펼쳐진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가 흘렀다. 승민 형은 책을 추천해 주었고 나는 학교 생활을 이야기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올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그에게 기울었다. 민준아. 내가 웃을 때 세상이 밝아지는 기분이야. 그는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 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다. 그 산책은 우리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갈등의 씨앗도 심었다. 오빠가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는 날이 늘었다. 민준아. 요즘 승민이랑 자주 연락하냐? 무슨 일 있어? 오빠의 질문에 나는 부정했다. 오빠는 나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가족의 전부였다. 엄마 아빠는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오빠가 나를 키워왔다.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다. 승민 형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지만 나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만남은 더 깊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승민 형이 나를 카페로 불렀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서울거리. 우리는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네가 나한테 솔직해진 그날부터 나도 변했어. 네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워줬어.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는 손을 잡았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카페를 나서며 나는 오빠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다. 이 사랑이 우리 셋을 어떻게 만들어버릴까? 시간은 흘렀다. 내 19번째 생일. 오빠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승민 형도 초대되었다. 케이크를 자르며 웃는 우리 셋.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승민 형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마다 오빠의 눈치가 느껴졌다. 파티가 끝난 후 오빠가 나를 불렀다. 민준아. 승민이랑 무슨 사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모든 걸 부정했지만 오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사랑의 기쁨과 죄책감이 뒤엉킨 채로. 그 후 승민 형과의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지만 매번 오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봄이 오고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바빠졌다. 승민 형은 직장에서 승진을 했고 그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민준아. 나 기다릴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그의 약속은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여름. 뜨거운 밤.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오빠에게는 친구와 간다고 속였다.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용서되는 듯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현실을 직면했다. 이 사랑이 지속되려면 오빠를 마주해야 한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나는 대학생. 20살. 오빠의 생일 파티에서 모든 게 폭발했다. 오빠가 우리를 목격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아. 오빠의 분노가 터지자 나는 무너졌다. 승민 형은 오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오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나는 승민 형의 품에서 울었다. 형. 미안해요. 오빠를 잃을 수 없어요.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후 오빠는 사라졌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 기다리며 내 선택을 후회했다. 승민 형은 곁을 지켜주었지만 그의 눈에도 슬픔이 고였다. 민준아. 사랑은 고통이지만 포기할 게 아니야. 그의 말에 힘입어 나는 오빠에게 편지를 썼다. 내 감정, 내 고백,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 오빠가 돌아온 건 추수감 사절이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민준아. 나 이해하려 노력했어.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 오빠의 포옹은 따뜻했다. 승민 형도 함께였다. 우리는 셋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고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걸. 그날 우리 가족은 새로 태어났다. 시간은 흘러 이제 나는 22살.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다. 승민 형과 나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오빠는 우리를 응원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갔다. 가끔 그 밤을 떠올린다. 영화가 끝난 후 다가온 그의 발걸음.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다. 서울의 겨울 거리를 걸으며 나는 미소 짓는다. 이 여정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날, 나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이제 23살. 민준. 디자인팀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승민 형과 함께 사는 이 작은 아파트는 우리 둘의 안식처였다. 문을 열자 형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늦었네. 민준아. 오늘도 피곤해. 그의 미소는 변함없었다.
28살의 그는 이제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형의 직장 이야기, 내 프로젝트 소식.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오빠. 지훈 형이 방문할 예정이었다. 오빠는 이제 28살. 결혼을 앞두고 바쁜 신랑이 되었다. 오빠가 오면 우리 관계 이야기 제대로 해야 할까봐. 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말했다. 형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오빠는 이미 이해해. 내가 걱정하는 건 내 마음뿐이야. 오빠가 도착한 건 저녁 9시. 문을 열자마자 오빠의 포옹이 나를 감쌌다. 민준아. 오랜만이야. 승민아. 요즘 어때? 오빠의 미소는 밝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한 보호 본능이 스쳤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오빠의 결혼 이야기, 신부님에 대한 애정 어린 말들. 나는 부러움을 느꼈다. 오빠도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았구나. 대화가 깊어지자 오빠가 물었다. 민준아, 너희 둘이 잘 지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형 덕분에 제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승민 형이 오빠를 보며 말했다. 지훈아. 그날 밤 이후로 민준이가 많이 변했어. 내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됐고. 오빠는 한숨을 쉬며 웃었다. 그래. 나도 이제 알았어.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걸. 엄마 아빠가 계셨다면 아마 축복해 주셨을 텐데. 그 말에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아빠의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우리 셋은 더 단단해졌다. 오빠가 떠난 후 형과 나는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민준아, 내가 올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파. 형의 속삭임에 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그 밤 우리는 과거를 회상했다. 그 영화밤부터 시작된 여정. 갈등과 화해의 순간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디자인 작업. 우연이었지만 내 삶과 맞물렸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용기를 얻었다. 민준 씨, 당신 이야기 들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 말들이 내게 힘을 주었다. 퇴근 후 형과 함께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나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 눈물과 웃음. 내 감정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봄이 오고 오빠의 결혼식이 열렸다. 나는 형과 함께 참석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님. 오빠의 행복한 얼굴. 축하 인사를 하며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오빠. 영원히 행복하세요. 결혼식 후.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이제 4명의 가족. 그 사진 속 우리 미소는 진심이었다. 여름. 뜨거운 더위 속에서 형과 나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준아. 언젠가 우리도 제대로 된 약속을 하자. 형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결혼이 아니어도 영원할 수 있다. 가을. 잎사귀가 떨어지는 공원에서 오빠와 산책했다. 민준아. 네가 강해진 게 보이네. 나도 배웠어.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야. 오빠의 말은 내게 큰 선물이었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이제 24살.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었다. 형은 회사에서 팀장을 맡았다.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삶은 늘 도전을 준다. 형의 가족 모임에서 그의 부모님이 우리를 알게 되었다. 긴장된 분위기. 하지만 형의 용기 있는 고백.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제 인생입니다. 그 후. 서서히 받아들임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안의 상처를 마주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세상의 시선. 하지만 형의 곁에서 나는 치유되었다. 민준아. 네가 내 비디야. 그의 말은 매일의 기도였다. 시간은 흘렀다. 25살 생일. 오빠가 아이를 낳았다. 작은 조카의 손을 잡으며 나는 미래를 보았다. 가족의 연속성. 사랑의 유산. 그리고 그 밤. 다시 영화가 틀어졌다. 우리 셋이 모인 것이 화면 속 이야기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여정. 영원한 변화. 나는 형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이 감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대학 생활이 시작된 지 반년. 나는 여전히 그 밤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20살의 봄. 서울의 벚꽃이 만발한 캠퍼스에서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마음은 승민 형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메시지 하나로 하루가 밝아지고 통화 한 번으로 밤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동시에 나를 괴롭혔다. 오빠의 시선이 날카로워진 탓이다.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내 기숙사로 찾아왔다. 민준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승민이랑 무슨 일 있냐? 오빠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나는 당황하며 웃었다. 아니에요. 오빠. 그냥 공부 때문에요. 하지만 오빠는 물러서지 않았다. 너희 둘이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승민이는 내 친구야. 네가 다치면 어쩌려고. 오빠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오빠는 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보호가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 후 나는 승민 형과의 만남을 줄였다. 메시지도 짧게, 통화도 피했다. 형은 걱정하며 물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내 목소리가 이상해.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오빠가 의심해요. 우리 때문에 오빠가 상처받을까봐. 형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 여름 나는 인턴십으로 지방으로 내려갔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감정을 잠시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형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내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친구 하나가 물었다. 민준아, 너 좋아하는 사람 있지? 왜 그렇게 슬퍼? 나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남자야. 나 같은 애를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는 놀라지 않고 안아주었다. 그게 뭐 어때? 내 마음이 진짜면 돼. 인턴십이 끝난 가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오빠와 형. 셋이 모인 가족 모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용기를 냈다. 오빠. 저 승민 형을 좋아해요. 진심으로.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그건 안 돼. 세상이 어떻게 봐. 오빠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그날 나는 무너졌다. 승민 형이 나를 위로했다. 민준아, 시간이 필요해. 오빠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겨울이 깊어지면서 오빠와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연락도 끊겼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다. 나는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형이 곁에 있었지만 빈자리가 컸다. 새해가 밝았다. 오빠로부터 편지가 왔다. 민준아,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네가 다칠까봐. 그 편지는 화해의 첫걸음이었다. 우리는 만나 대화했다.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아빠처럼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사랑은 내 선택이야. 그 포옹은 따뜻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오빠는 승민 형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승민아,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줘. 형의 대답은 단호했다. 지훈아, 약속할게. 21 생일.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사랑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다. 대학 2학년 21의 여름. 나는 이제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즈크 플러스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승민 형과는 안정된 관계를 유지했지만 오빠와의 화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오빠는 결혼 준비로 바빴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어느 날 형의 부모님이 서울로 오셨다. 형은 나를 소개하려 했다. 민준아, 같이 가자. 내 가족에게 내가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의했다. 레스토랑에서 형의 엄마 아빠를 만났다. 그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형의 진심 어린 말에 귀 기울였다. 엄마, 아빠, 민준이가 제 반려자예요. 엄마의 눈물이 흘렀다. 승민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 그 순간 나는 가족의 의미를 새로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다. 학교에서 루머가 돌았다. 누군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된 모양이었다. 민준이 게이냐? 친구들의 속삭임에 나는 처음으로 공공연히 대응했다.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문제야. 그 후 진짜 친구들이 남았다. 그 경험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가을. 오빠의 결혼식 준비로 우리는 다시 모였다. 웨딩 플래너를 도우며 오빠와 가까워졌다. 민준아, 내 디자인 센스가 좋네. 신부님도 좋아하셨어. 오빠의 칭찬에 나는 웃었다. 결혼식 당일 나는 형과 함께 참석했다. 오빠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내 사랑도 축복받는 기분이었다. 겨울. 눈 내리는 서울에서 형과 산책했다. 민준아, 네가 자랑스러워. 그의 말은 내게 영원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삶은 또 다른 시험을 주었다. 형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료의 차별적인 태도. 형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는 곁에서 지켰다. 형, 같이 이겨내요. 우리의 연대는 더 단단해졌다. 22. 졸업을 앞두고 나는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내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디자인. 그것은 내 여정의 기록이었다. 졸업식 날. 오빠와 형이 축하해 주었다. 민준아, 이제 내 차례야. 행복을 잡아. 그 후 나는 취업했다.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형과 함께 사는 일상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남아 있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확실성. 밤마다 일기를 쓰며 나는 성장했다. 23살의 봄. 나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자유로운 작업 속에서 내 창작은 더 깊어졌다. 일드베그 플러스 테마의 일러스트로 상을 받았고 그 소식을 오빠에게 전했다. 민준아, 대단해. 오빠가 자랑스러워. 오빠의 아이가 태어났고 나는 삼촌이 되었다. 작은 손을 잡으며 가족의 연속성을 느꼈다. 형과는 이제 일상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아침 커피, 저녁 산책. 하지만 작은 다툼도 있었다. 민준아, 내가 너무 일에 몰두해. 형의 걱정에 나는 사과했다. 미안해. 형, 네가 제일 중요해. 그 다툼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여름. 우리는 해외여행을 떠났다. 일본의 교토. 벚꽃 축제. 낯선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처럼. 항상 자유롭게. 형의 말에 나는 눈물을 삼켰다. 돌아와.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그 밤부터의 여정. 가을. 오빠의 가족 모임. 조카의 웃음소리 속에서 우리는 웃었다. 오빠가 말했다. 민준아, 내 덕분에 나도 변했어. 사랑의 의미를 배웠어.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자선 활동에 참여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며 내 과거를 떠올렸다. 외로웠던 그 시절. 이제 나는 줄 수 있다. 24살. 큰 전시회를 열었다. 내 작품 속에 우리 이야기가 녹아 있었다. 관객들의 공감. 눈물. 형이 곁에서 지켜보았다. 민준아, 네가 빛나.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온라인 비난. 이런 게 한국에서. 댓글에 상처받았지만 형과 오빠의 지지가 버팀목이었다. 무시해. 내 진심이 이겨. 시간은 흘렀다. 이제 25. 나는 작가이자 디자이너. 형과 결혼식 같은 약속에 나를 가졌다.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영원히 함께. 26. 새로운 챕터. 나는 책을 출간했다. 그 밤의 영화, 내 자전적 소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터뷰가 쏟아졌다. 민준 씨, 당신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기자들의 말에 나는 감사했다. 형은 이제 회사 임원. 바쁜 나날 속에서도 우리 시간을 챙겼다. 오빠의 가족은 커졌다. 조카 둘째가 태어났다. 우리는 삼촌들로 불렸다. 여름 휴가. 가족 여행. 강원도의 산속에서 캠핑. 불꽃놀이를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 영화 밤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네? 형의 속삭임. 가을. 사회운동.
LGBTQ 플러스 권리 캠페인. 나는 스피커로 나섰다. 사랑은 차별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청중의 박수에 눈물이 흘렀다. 겨울. 형의 생일. 깜짝 파티. 오빠가 주최했다. 승민아. 민준이를 잘 부탁해. 웃음소리 가득한 밤. 27. 나는 멘토가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조언. 너의 감정을 믿어. 그게 내 힘. 하지만 상실도 있었다. 형의 할머니 돌아가심. 장례식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함께 슬퍼서 덜 아파. 시간의 흐름 속 우리의 사랑은 성숙했다. 매일의 작은 기쁨. 그게 영원. 28. 안정된 삶. 나는 스튜디오를 열었다. 젊은 아티스트들을 가르쳤다. 형과는 집을 사서 이사. 작은 정원에서 꽃을 키웠다. 오빠의 이사.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민준아. 네가 내 영웅이야. 오빠의 말. 여름. 해외 출장. 뉴욕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무지개 깃발 아래. 자유를 외쳤다. 가을. 책 2번째. 변화의 여정. 리뷰가 쏟아졌다. 겨울. 명절. 가족 모임. 조카들의 웃음. 우리의 이야기. 29. 형과 10년 기념. 그 밤을 재현. 영화 틀고. 대화. 하지만 건강 문제. 내 불안 장애 재발. 형의 돌봄에 치유. 민준아. 내가 약해도 내가 강해. 29의 끝. 30살. 새로운 시작. 나는 강연자. 전국을 돌며 이야기. 형은 은퇴 준비. 민준아. 이제 우리 시간. 오빠의 은퇴 파티. 너희 덕분에 나는 아버지가 됐어. 여름. 세계 여행. 유럽의 도시들. 사랑의 언어. 가을. 자선 재단 설립. LGBTQ 플러스 지원. 겨울. 눈 내리는 서울. 우리는 산책. 이 여정이 우리의 삶이야. 결말. 그 밤의 영화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피어나. 영원한 빛.